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9%, 그리고 코스닥은 1.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가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체, 디폴트, 채무불이행, 이런 이야기, 또 그리고 연달아서 시너오션도 이야기, 또 그리고 도미노 디폴트가 나서 흥다 원양 집단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집단들도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그런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이 되어서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것이 지금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서는 일단은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기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에서 막지 못할 것 같다고 일단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투매가 나왔겠죠. 그 외국인들도 투매했을 것이고 기관들도 투매를 했겠죠. 적극적으로 특히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전략을 취하면서 아마 투매 쪽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일단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워낙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속 시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 통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시간이 좀 흘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은 일단 중국이 저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 수가 없다, 좀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저렇게 자꾸 어려워지느냐, 이거는 또 탈중국의 또 하나의 또 이면,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패권 정쟁에서 미국하고 그렇게 탈중국 현상으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의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있는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인민들에게 나눠주자, 나눠 가지자, 이 이야기입니다.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 중간에서 인민들. 그래서 공산당이 일단 받아서, 우리로 치면 세금인데 중간에서 얼마나 띵감물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기 중국 관련 드라마나 사극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물론 소설이겠지만은 옛날에 황하강 유역에는 중국 강들이 있잖아요. 홍수가 범람을 차지해서 치수 문제가 중국에서는 막 계속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저 위쪽에서 나눠줬어요. 곡식을 갖다 주고 구호 활동을 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물건을 세가지고 관리를 해쳐먹다, 이래 쳐먹다, 저래 쳐먹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나온단 말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해쳐먹고 실제 민간한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한테 얼마 갈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떠나서 기본 개념이, 예전에는 먼저 부자 될 사람이 부자 되라,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있는 놈들 뺏어먹자, 이런 분위기라서, 그럼 있는 놈들 입장에서는 미쳤어요. 일단 돈을 갖다가 해외로 빼돌리겠죠. 그러니까 자꾸 해외 영주권도 얻고 해외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그리고 안 닫고 일하겠어요. 돈 벌면은 뺏어가는데 미쳤다고 일하겠습니까? 일을 갖다가 자꾸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있을 때야 뺏어먹을 게 있으니까 와 이거 좋다 하지만은 돈 다 빼돌리고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향 평준화, 이 공동부유란 말이 하향 평준화, 결론적으로 가면 하향 평준화 되면 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 발전시켜서, 물론 세금도 꼭 해야 되겠지만은 다 잘 사는, 전체 평균이 잘 사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저게 이제 인기를 얻고 제 권력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면은 저질화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책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거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실책이고, 중국 정부는 실책을 가끔 하죠. 진짜 또라이 같은 짓을 합니다. 옛날에 1955년에 마오쩌둥이 시골, 그 사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골에 가서 근데 참새가 곡식을 먹는 거 보고서 참새는 참 해로운 동물이다, 다 잡아치기라 해가지고 실제 참새를 다 잡아치겠다 나니 메뚜기가 나와서 곡식을 다 못 봐가지고 굶어 죽을 뻔했어요. 많이 굶어 죽었고,
그런 또랄 짓을 한 번씩 해요.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뭐 예전에 또 철강 이야기도 해줬죠. 선진국도 유럽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철강 생산을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철강 생산을 하라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의 철강 생산, 농기구, 뭐 집에 숟가락, 밥그릇 이런 거 다 들고 가가지고 녹여서 우리 철강 생산 많이 했다 이런 별 미친 짓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똘짓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똘짓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아마 희망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 좀 했습니다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서구사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서구사에서도 아는 게 아닙니다. 서구사에서도 저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미국이 잘 나가고 뭐 그 사이에 케인저가 나와가지고 이게 정부 주도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당이 뭐 하겠다. 중국 똑같은 겁니다. 케인저는 좀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하이에크는 좀 정반대고. 근데 정부에서 통제하고 뭐 주도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다 가지고 재정 지출 어떻게 하겠다. 대충 그런 건데 그렇게 잘 성장을 했죠. 계획적으로 하니까 성장을 잘 하다가 1970년대에 이상현상이 발생돼 버렸잖아요. 이거 하면 정부 주도로 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아무리 투입을 해도 바로 실업만 늘어나고 또 그리고 또 물가는 비싸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디폴트 막을 수는 있다. 막을 수는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디폴트를 막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경제가 쭉 하나씩 살아나면 되는데 돈만 투입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비싸져 버리는 이제 디폴트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중국의 이 현명한 사람들이 새끼들 진짜 끝내줍니다. 저 자석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걱정되는 게 계속 저런 뻘짓을 할 거예요.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일단 좀 더 지나봐야 아는데 진짜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내부의 불만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때 또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전쟁입니다. 전쟁. 대만을 쳐들어가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진짜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통업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고요. 철강 금속업 쪽으로도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추세가 아직은 하락 평범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EM텍은 지금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넘어가야 돼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매수 관점은 안 된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승 추세 평범인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제 세력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가 위치도 봐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이 위치 전고점지가 넘어선 상태. 그렇죠. 외국인들이 매집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아래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조정이 일어나고 이거는 뭐 전고점 대비해서 관리도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은 좀 접근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르죠. 콜라니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떴는데 지금 유통업 오늘 세력들이 매집했죠. 거기 바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관련 소식이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콜라니도 같은 범지수 가잖아요.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최근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뭐 이 종목은 아직 안 되겠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뭐 계속 나왔는데 참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다. 신규 접근은 지금 현재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특별히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시장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시장에는 돈이 많아요. 개인들이 돈이 많고 부동산 관련 경우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저하고 자기 주위에 뭐 보고 자꾸 판단하게 되면 오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전에 하한가 8형제, 하한가 5형제,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초전도체, 또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중국 관련 테마, 단체 관광 관련 테마, 이렇게 무슨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돈이 지금 막 빵빵 들어오죠. 이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묻지마 투자도 엄청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중국 테마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수급 보고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추격 매수는 진짜 위험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적당하게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또 과열이 됐기 때문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또 다른 걸 생각해야지, 들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진짜 추격 매수, 추격 매수, 추격 매수로 가게 되면 잘못 물리면 골치 아픕니다. 얼마 전에 한가 파장대 꼭대기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들 그 진짜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한가 5형제도 그때 꼭대기 물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냥 주식시장에서 그냥 뭐 이제 참여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완전 이제 번외로 되는 겁니다.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2차 전지도 그 막판에 들어가가지고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초전도체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참 돈이 많으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몰려다니는 종목, 또 시장의 테마 그쪽으로는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부유한 종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절대로 추격 매수, 주가 매수보다는 바로 적당하게 털고 놓아서 또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른 걸 매집하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내가 좀 들고 들어가야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